혹시 요즘 따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자꾸 지출이 늘어나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운이 흐트러졌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주거 공간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에너지 저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의 기운이 나빠지면 건강, 인간관계, 금전운 등 삶의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을 정리하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입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단순히 주소를 바꾸거나 생활 환경을 바꾸는 일로 여기기 쉽지만 풍수에서는 이사를 지기, 인기, 천기, 즉 땅의 기운, 사람의 기운, 하늘의 기운 세 가지를 동시에 바꾸는 운의 리셋 버튼으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바꾸면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내 삶의 리듬, 감정, 사고방식, 나아가 선택과 기회까지 모두 새롭게 재편성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고 햇빛의 방향이 바뀌고 들어오는 공기의 느낌이 바뀐다면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생각과 행동,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이사는 바로 그런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지금 이 시기는 이사하기에 어떤 운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2025년은 을사년, 12지지로는 청사의 해로 불리는 해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해마다 기운의 속성이 달라진다고 보고 해당 기운에 따라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사의 해, 즉 목의 기운이 강한 해는 새로운 시작, 확장, 성장, 변화에 아주 적합한 시기입니다. 목은 오행 중에서도 가장 생명력이 강한 기운입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하늘을 향해 확장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런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삶의 터전을 바꾸는 선택, 특히 이사나 개업, 창업, 변화하는 결정들이 매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 조상들의 전언에 의하면 목의 기운은 물의 기운을 흡수해 자라고 불의 기운을 도와 타오르게 하며 금의 기운과는 충돌, 토의 기운과는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띠나 기운이 물 또는 불 속성을 가진 경우 올해 이사를 하게 되면 운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와 쥐띠는 물의 기운에 속하고 말띠는 불의 기운에 속하기 때문에 올해 목의 기운과 서로 상생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띠들이 2025년 이사를 하게 되면 단순한 이사 이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재물운, 인간관계운, 직장운 등 실제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좋은 흐름을 타기 쉬운 해입니다. 또한 2025년의 청사는 예로부터 동쪽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쪽 방향 또는 목기운이 강한 숲 근처, 녹지, 수목원, 인근 지역으로의 이사가 특히 길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과 기운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단순히 짐을 옮기고 주소를 바꾸는 행위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사 이후 삶의 분위기나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와 심리적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2023년에 실시한 이사 후 삶의 변화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8.5%가 수입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14.2%는 건강이 좋아진 것을 체감하였다고 응답했지만 반면 11.3%는 가족 간 갈등이 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통계는 이사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시에 기운이 맞지 않거나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이사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심리적 에너지적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한 50대 여성은 이사를 계기로 기존에 침체되어 있던 남편의 사업이 반등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등 가족 전체가 새로운 기운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풍수적으로 해당 띠와 맞지 않는 해의 이사를 한 40대 남성은
이사 직후부터 직장 내 갈등이 심해지고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풍수에서 강조하는 이사의 방향, 시기, 사람의 띠와의 궁합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공간이 바뀌면 삶의 기운이 바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집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단, 올바른 시기와 방향을 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2025년 이사를 통해 재물운을 올릴 수 있는 띠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청사의 해는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이 기운과 상생 관계에 있는 띠들이 올해 이사를 할 경우 크게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토끼띠, 말띠, 돼지띠는 이사의 기운과 가장 강하게 맞닿아 있어 새로운 터전에서 재물, 인간관계, 직장운 모두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는 대표적인 띠들입니다. 자, 그럼 띠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토끼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새롭게 확장된다. 토끼띠는 본래 정적이고 섬세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목의 기운은 토끼띠와 같은 목상목 구조를 이루며 자기 확장, 창의력, 새로운 기회 탐색에 매우 유리한 흐름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던 75년생 토끼띠 여성 A씨는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결심했고 2025년 초 강원도 양양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전공을 살린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창업하게 되었고 불과 6개월 만에 월 순이익 4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재정적 여유를 찾았다고 전합니다. 풍수적으로도 토끼띠는 숲, 나무, 평지형 기운과 잘 맞기 때문에 동쪽, 북동쪽 방향 또는 나무가 많은 곳으로의 이사가 특히 길합니다. 토끼띠의 이사 팁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동쪽 방향의 집, 주방 창이 해가 잘 드는 구조, 현관문이 어두운 경우 작은 화분 배치를 추천드립니다. 말띠, 불의 기운을 돕는 목기운, 이사로 에너지 상승.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 불의 기운은 목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2025년에는 외부의 기운이 말띠의 본질을 강하게 돕는 해입니다. 실제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거주하던 66년생 말띠 남성 B씨는 장기간 운영하던 사업이 침체되며 고민 끝에 광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풍수지리를 참고해 서남향 복층 구조의 주택으로 옮긴 결과 이사 3개월 후부터 거래처가 늘고 부채가 빠르게 상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확장 개업까지 준비 중입니다. 예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말띠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뻗어나가는 속성이 강해 정체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트인 시야, 높은 천장 구조를 가진 집이 좋습니다. 말띠의 이사 팁을 말씀드릴게요. 서쪽 남서쪽 방향, 화장실에 밝은 조명 필수, 대문 근처에 붉은색 계열 소품 활용해보세요. 돼지띠, 수의 기운과 목의 상생, 재물 흐름이 트이는 해. 돼지띠는 수의 기운에 속하는 띠입니다. 수는 목을 키워주는 기운이며 2025년의 목기운과는 최상의 상생궁합을 이룹니다. 이로 인해 돼지띠는 올해 막혀있던 돈줄이 열리거나 새로운 재물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거주하던 83년생 돼지띠 남성 C씨는 직장 문제로 고민하던 중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해 초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후 2개월 만에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창업 제안을 받아 온라인 유통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월 매출 1200만 원을 달성 중입니다. 돼지띠는 습하고 낮은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사 시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고지대 또는 물가에서 떨어진 위치가 좋습니다. 돼지띠의 이사 팁도 말씀드릴게요. 남동쪽 또는 동쪽 방향 추천. 부엌에 화분이나 대나무 소품 배치. 침실의 머리맡 벽면은 밝은 계열 색상을 유지해보세요. 이처럼 띠와 기운이 맞는 해에 하는 이사는 단순한 집의 이동이 아니라 재물의 통로를 여는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 이사를 결심한 분들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와 풍수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고 이사 한 번으로 운이 바뀐다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삶의 공간이 바뀌면 그 안의 에너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만 옮기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운의 통로를 제대로 열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풍수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움직인다면 이사 이후 금전운 건강운 인간관계운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방향. 띠별 기운별 기란 방위 선택. 말띠 서쪽 남서쪽 방향. 토끼띠 동쪽 북동쪽 방향. 돼지띠 남동쪽 동쪽 방향. 이처럼 띠와 기운에 따라 맞는 방위를 선택하면 새로 들어가는 집의 기운과 자신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정확한 방향 측정을 위한 팁. 스마트폰 나침반 앱으로 집 방향 확인 가능하니 확인 후 실행해보세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정화의식. 입주 전 반드시 정화의식을 하세요. 새로운 공간에는 이전 거주자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 또는 입주 당일 간단한 정화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정화법도 말씀드릴게요. 소금 한 줌을 집에 내 모서리에 뿌린 후 1시간 후 빗자루로 청소하신 후 백향목 향이나 팔각 정화 스프레이로 공간을 돌며 연기를 퍼뜨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에 풍경이나 종을 울려 공기를 진동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정화 작업은 공간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복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엽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물건 배치. 재물운을 부르는 기본 포인트를 점검하세요. 현관에는 식물 또는 발광체를 두어 복이 들어오는 입구를 밝게 유지하세요. 예를 들면 화분, 센서 등 복조리를 놓아보세요. 화장실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부엌과 침실 사이의 문도 꼭 닫아주세요. 이는 두 공간의 기운을 분리하고 재물운을 지키고 수면운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거울은 절대 현관 정면에 두지 마세요. 현관 정면에 있는 거울은 들어오는 복을 되돌려 보내는 형국입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 이사 전후 30일 법칙. 이사의 핵심은 절제와 정리입니다. 이사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새 집에 불필요한 물건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이 함께 따라가면 이사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 전후 하셔야 하는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이사 전. 하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둘. 고장난 가전제품은 수리 후 이동하거나 폐기하세요. 이사 후. 하나. 30일 동안 큰 지출을 자제하세요. 둘. 새로운 계약, 투자보다는 안정과 적응에 집중하세요. 풍수에서는 이사 후 30일간의 생활을 기운 뿌리내림 기간이라 부르며 이 기간에 쌓인 생활 습관이 앞으로 1년의 운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돈줄이 트이고 기운이 바뀌며 삶 전체의 흐름이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는 복을 부르는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걷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나누면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 풍수명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